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 남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매번 이야기를 듣고 댓글도 많이 살피는데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도 있고 좀 황당한 이야기도 있네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나 아이들도 있고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중대사이기에 망설여집니다. 많은 분들의 실질적인 생각을 듣고 싶으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회식을 하다가 폰을 잃어버렸고 그걸 찾아준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고마움에 사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밥이나 먹자고 했고 저도 싫지 않은 마음에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가 발전되어 결혼까지 한 경우입니다. 남편은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남자였고 저는 아버지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 둘을 제가 돌보며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라는 것이 좀 강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상형은 짓눌려 있던 그 책임감에서 저를 좀 꺼내줄 그럴 사람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상형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남편이 저보다 3살이나 어립니다. 저보다 어리긴 했지만 듬직한 모습에 믿음이 갔고 결혼 후에도 정말 저한테 잘했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크게 가진 것은 없이 시작했지만 꼭 남들만큼은 살고 싶어서 배가 정말 많이 불러오기 전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그런 노력 때문인지 별다른 사건 사고도 없이 아이도 둘씩이나 건강하게 낳아 키우고 있는 중이었고 집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만 산다면 너무나도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정말 둥글둥글한 편이라 어디서나 잘 웃고 사람 좋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난 후 정말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장님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저한테 하소연하기도 했고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강이가 까여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온 날도 있습니다. 무슨 회사가 그따위냐고 제가 당장 그 사람 죽여버린다고 난리를 치며 그냥 다 자기가 못난 탓이라며 넘겨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승진했다고 둘이 너무 좋아하며 파티를 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위로를 해줄 뿐이었죠. 그러면서 응원하고자 그냥 때려치워버려라 더러운 회사 하며 같이 욕을 해줬는데 얼마 뒤에 정말 때려치워버렸습니다. 뒤통수가 얼얼한 기분을 느끼며 앞으로의 날들이 막막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정도의 살림살이는 아니었으니까요.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다시 어딘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무작정 뛰쳐나온 남편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괴롭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다고 제 자신을 설득했죠. 남편이 퇴직금을 정산해왔고 여태 많이 고생했다며 혼자 여행이라도 다녀오길 권유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회사 다닌다고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다녀오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다며 부모님과의 여행을 간다고 하기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는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니 따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보라카이에 다녀왔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며 선물까지 사오시기에 저도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우선은 퇴직금으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한 달 정도 푹 쉬고 나서 남편이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찾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지도 않던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퇴직금의 일부를 저에게 달라고 하더니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서재에서 망구석처럼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밥은 컴퓨터 앞에서 먹으며 아이들과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라 정말 삶이 피곤했나 보다 하며 계속 참았습니다. 그 시간이 7개월을 넘어섰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더군요. 남편한테 새로운 일은 안 구할 거야? 하니 찾고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쉽지가 않네 하면 말을 하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생활도 좀 힘들어지고 아이들한테도 돈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며 좋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래야지만 할 뿐이고 미동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평생 일에 시달리기만 한 애라 지금 생활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 조금만 더 참으라며 저에게 인내를 권했습니다. 살림살이 시어머니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면서 집안 사정 어려워지는데 참으라고 하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엄마에게 하소연했더니 도대체 김서방 왜 그러냐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니 엄청 불편한 기색을 비치면서 오셨어요 하는데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죠.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니 네네 하면서 대답은 하지만 누가 봐도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는 투가 역력했습니다. 엄마도 제가 안쓰럽지만 사회 눈치가 보여 오래 계시지 못하고 저녁만 드시고 가셨습니다. 가고 나니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장모님을 부르냐며 화를 내기에 당신이 이제는 좀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냥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어르고 달래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술을 한 잔씩 하는 사람이라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술상까지 차려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 그냥 이 생활이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서 쉽게 포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기에 당신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나이도 네가 더 많고 네가 돈도 벌고 있으니 가장은 너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남자로 보이던 남편이 처음으로 애처럼 느껴지더군요. 제가 좋아하던 책임감 있는 모습과 나이는 어리지만 저를 이끌어주던 그런 모습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있다 보니 점점 웃음도 잃어가고 그렇게 인상이 선한 사람의 얼굴이 심술 가득한 얼굴로 변하는 것이 가능하더군요. 저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돈 더 투자하면 평생 일 안 해도 주식으로 월급만큼은 벌 수 있다며 옛날에는 안 하던 철없는 소리까지 하고 그렇게 자식이라면 예뻐하던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어가니 하루하루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고 저는 너무너무 지쳐갔습니다. 집에서 살림이라도 하고 아이들이라도 케어하면 남편 말처럼 제가 가장 노릇하며 밖에서 돈 버는 것도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새 전업주부 남편도 많다고 하고 TV에서나 그리고 현실에서도 종종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심지어 본인 밥도 안 챙겨 먹습니다. 아주 정 배가 고프면 컵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제가 차려주기 전까지는 커피만 주구장창 마십니다. 인상이 둥글둥글한 게 살집도 좀 있던 사람이 지금은 말라 비틀어져 아마 저와 몸무게가 비슷할 것 같았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많이 힘들더군요. 점점 어려져가는 남편과 이해만 해달라는 시부모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쌓여가던 그때 또 일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퇴근을 늦게 할 것 같아 그날 아침에 냉장고에 대충 차려놓은 상태로 갔습니다. 그냥 꺼내만 주고 밥만 퍼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아이들을 시켜서 아이가 유리로 된 반찬통을 깨서 발에 유리가 박혀버렸어요.
퇴근도 못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지. 정신없는 사람처럼 일도 제대로 못 끝내고 병원을 가니 그렇게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더군요. 정말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굉장히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그날은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도 하기 싫고 나가서 돈도 벌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네요. 투자 중이래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기에 도대체 얼마나 벌었냐고 물어보니 200만 원이라더군요. 1년 동안 200만 원을 벌었다네요. 그 돈은 남들 한 달 월급도 안 되겠다고 하니 돈만 많으면 주식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을 달라고요. 참 철없는 소리 듣고 있자니 마음이 갑갑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댁에 찾아갔고 제발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말은 듣질 않았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네가 좀 참아달라고 하던 시부모님이 이제는 조금 태도를 바꿔서 저를 구슬리셨습니다. 고생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위로는 주위에서 하도 들어서 이제 이골이 나니 그냥 제발 남편 설득 좀 해달라며 부탁을 드렸는데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저희 엄마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있냐고 묻기에 주말인데 집에 있지? 했는데 그게 저랑 손녀들 보러 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돈끼리 어색한 조우를 하더니 제가 커피 타러 간 사이에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더군요. 뭔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 저희 엄마가 사위 때문에 딸 고생한다고 간접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시어머니는 듣기 싫으셨나 봅니다. 바로 반박하시면서 언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와중에도 컴퓨터방에 틀에 박혀있던 남편이 쓱 나오더니 왜 그러냐며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말리더군요. 정말 머리채만 안 잡았지 온갖 막말이 난무하고 참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사태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말 평화로웠던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제 잘못이라고는 남편 위로한다고 그딴 회사 때려쳐버려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럴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그만뒀다 하더라도 다시 살 길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책임감 있고 듬직했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제발 말을 해달라고 빌어도 그런 거 없다고만 합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남편과 시댁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떱니다. 네가 무슨 자선사업가냐면서요. 부잣집에 시집은 못 가도 최소한 고생은 덜하게 하는 집에 시집을 가지 왜 그랬냐고요.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저번 주에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요. 제가 짐을 싸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한번 나와보지를 않더니 본인 잘 때 저랑 아이들 없으니 어디 갔냐고 전화 오더군요. 이젠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니 왜 그러냐며 여태까지 잘해왔지 않니요. 참 황당해서. 가족의 생계를 등한시하고 가정에 아예 관심이 없고 소홀한 것도 이혼 사연이 나는 이혼 안 해주면 소송이라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내가 벌어 키우는데 이혼하면 입 하나 더는 것이니 저도 부담 없고요. 그냥 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회 나고자라고 하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그런 남편은 나도 필요 없고 그런 아빠는 애들도 필요 없다고 따끔하게 쏘아붙였어요. 상황이 좀 심각해진 것 같으니 시어머니도 당장 아들 설득해서 잘 말할 테니 마음 돌리라고 모르쇠 하고 버티던 시아버지도 전화 와서는 홍군형을 내고 정신 차리게 만들 테니 걱정 말라 하는데 이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아빠긴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책임져야 할 어린애, 단지 그냥 모성애 같은
그런 걸로 버텨온 것 같아요. 지금 3명, 아니 파주에 있어서 얼굴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시누이까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발 마음 돌리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갈라서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것 보면 나중에도 답 나온다고요. 요새 이혼도 흠이 아니고 애들이야 원래 아빠가 있으나 없으나 보살핌도 못 받고 아이들이 아빠한테 정도 없는데 무슨 그게 아빠냐면서요. 당장 이제 40 다 돼가는 사람, 어디서 뭘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모질게 잘라내고는 있는데 저는 아이들의 아빠라는 점 때문에 제가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정말 고민이 많고 힘드네요. 이렇게 딱 잘라내버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그 지옥 속에 다시 갇혀버린다면 전 정말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혼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길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